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어서 말해봐라. 저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뭐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형들의 횡령, 탈세, 비자금,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 미친놈이 감히 우리를... 혹시 저와 결혼한 이유도 아버지가 정한 혼처를 피하기 위한 방패였어.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이용당한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구도심 낡은 빌라 3층 수연의 작은 방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뜬 채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35살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눈가에 자리 잡은 잔주름들이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수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출판사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어요. 정규직 전환은 매번 미뤄지고 월급은 서울에서 혼자 살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옷장에서 오늘 입을 옷을 꺼내며 수연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봅니다. 대학 졸업 후 이곳저곳 이직을 거듭하다 지금의 회사에 정착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회사 사정상 계약직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오시면 일어나 가족의 끼니를 챙기시는 분이셨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니에게는 딸의 결혼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딸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수연만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이 어머니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수연아, 어서 와서 밥 먹어. 네, 어머니. 식탁에 앉자마자 아버지가 입을 여십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진 아버지에게는 딸의 결혼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수연아, 너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내 또래들은 벌써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또 그 이야기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대화가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잔소리를 듣는 것이 수연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니도 거들어 말씀하십니다. 아빠 말씀이 맞다. 이제 내 인생도 정리해야지. 혼자 살겠다고 고집부리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니? 엄마 아빠가 늙어서 죽고 나면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계약직으로 언제까지 버틸 거니?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여자는 나이가 지나면 기회가 없어진다고. 수연은 젓가락을 놓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준비가 언제까지 안 돼? 35살이면 늦은 나이야.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해. 주변에서 소개해준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 아버지의 말씀에 수연은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내가 늦은 건 죄도 아닌데 왜 자꾸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걸까?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수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빛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가끔 만나면 남편 자랑, 아이 자랑으로 대화가 이어지곤 했어요.
수연은 그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결혼 반지를 낀 직장인들, 아이 손을 잡고 있는 엄마들,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들. 모두가 자신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쉽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출판사에 도착한 수연은 자리에 앉아 하루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원고 검토와 편집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결혼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인생인 걸까? 점심시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수연은 자신만 다른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기혼자들은 자연스럽게 가정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연은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수연 씨는 언제 결혼 계획 있으세요? 선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제 남편 회사에 괜찮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괜찮습니다. 아직 혼자가 편해서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당연한 수순처럼 여기는 걸까요? 수연은 식사를 마치고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수연은 그 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페 안에는 연인들과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잘못된 걸까? 35살까지 결혼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나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커피를 마시며 수연은 자신의 지난 35년을 되돌아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비록 계약직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출판 일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수연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수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수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뭔데요? 오늘 아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너한테 좋은 혼처가 있다고 하더라. 수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군요. 수연은 소파에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십니다. 수연아,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워낙 좋은 집안이라서. 어떤 집안인데요? 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야, 재벌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집안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거야.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아들을 평생 돌봐줄 수 있는 성실한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거지. 조건도 정말 좋아. 평생 경제적으로 보장해준다고 하고 시부모님도 따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 아버지도 거들어 말씀하십니다. 수연아,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니? 그 집에만 들어가면
평생 고생은 없다. 네가 우리한테 효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수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재벌과 결혼이라니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장애가 있는 분이었고 수연은 그런 결혼을 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만나보기 전에 먼저 조건부터 들어보라고 했어. 네가 괜찮다고 하면 정식으로 중매를 서겠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상대방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김현우, 나이는 40살이야.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사고 나기 전까지는 회사 경영에 참여했었대.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하더라. 수연은 종이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도 없는 간단한 정보만 적혀 있었어요. 학력도 좋고 재벌가 아들이라니 조건만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교통사고는 언제 났는데요? 3년 전이래. 그때부터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줄 배우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야.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가 있는 분과의 결혼이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저는 아직,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내 나이를 생각해봐. 35살이면 정말 늦은 거야.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신 아버지였어요.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고생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절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오히려 더 착하고 성실할 수도 있고, 네가 잘해주면 고마워할 거야. 어머니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 그 집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시집가면 우리도 마음 편히 늙을 수 있고.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식의 조건부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내 이야기는 안 했어. 먼저 내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네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내 사진이랑 프로필을 보내기로 했거든.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찬 눈빛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일주일만요. 부모님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할 수 있겠지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을 평생 돌보며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서도 수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휠체어를 탄 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능숙하게 휠체어를 조작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읽으면서도 자꾸 어젯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편집할 소설 속 주인공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치 지금의 수연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연은 동료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경아, 혹시 장애가 있는 분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왜? 혹시 소개받았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글쎄. 사랑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복잡할 수 있잖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면? 그럼 다르지. 하지만 그래도 감정적인 부분은 별개잖아. 결혼은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미경의 말이 수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 수연은 인터넷 카페에 들렀습니다. 장애인과의 결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다양한 경험담들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신체적 돌봄의 부담, 사회적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연아, 생각해봤어? 아직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수연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더 찾아봐야 하는 걸까? 그때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전화했는데 상대방 가족이 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네. 수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수도 있어. 그날 밤도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일주일이 지났고 수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과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기회를 놓치기엔 아까웠어요. 더군다나 35살이라는 나이에 이런 조건의 혼처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수연의 대답에 부모님은 기뻐하며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수연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후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해 양쪽 가족의 의사가 확인되었고 곧바로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수연은 처음으로 현우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아 보였습니다. 사진만 보면 완벽한 남자였죠. 상견례 당일 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에는 이미 현우와 현우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수연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좋았고 말투도 교양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현우는 교양도 있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있었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수연은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서로 배려하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편을 끼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연은 현우의 성실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자포자기하거나 비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정말로 파격적이었어요.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준비해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에게도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수연의 부모님은 꿈만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2달 후 수연과 현우는 정식으로 약혼했습니다. 약혼식도 화려했어요. 서울 시내 유명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참석한 하객들을 보니 현우 집안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가족들은 모두 품격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약혼 기간 동안 수연과 현우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현우는 항상 신사적이었고 수연을 배려해 주었어요. 문화생활도 함께 했는데 미술관이나 콘서트에 가면 현우는 항상 수연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비록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는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결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정치인, 재벌가 인사들, 유명인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웨딩홀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국 신문에도 실릴 정도로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도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속에서도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대신 바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40평대의 넓은 공간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어요. 현우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곳곳에 배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턱도 없애고 화장실에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이네요. 수연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수연과 현우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우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고 했고 회사 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나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고 하더군요. 불편한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이었어요. 수연은 긴장되었습니다. 현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침실로 들어가면서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는 침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둘 다 어색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수연 씨, 저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되니까요. 현우의 배려 깊은 말에 수연은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반신 마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현우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두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현실일까요? 어떻게? 수연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축하해. 이제 넌 재벌가의 며느리이자 내 비밀의 공범이야. 수연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놀랐지? 나도 처음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우린 부부니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현우는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는 정말이야. 하지만 하반신 마비는 아니었어. 단지 다리에 부상을 입었을 뿐이지. 2개월 정도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됐어.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건가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필요했기 때문이야. 우리 집안 사정을 알면 이해할 거야.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 치열해. 아버지와 형들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이 있어. 내가 건강하다는 걸 알면 나도 그 경쟁에 휘말리게 되지. 수연은 현우의 말을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척 한 거야? 맞아. 약한 자로 보이면 오히려 방치되거든. 그 틈을 노린 거지. 나는 뒤에서 조용히 내 일을 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 수연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뭔가요? 당신의 계획에 이용당한 건가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이득을 보지 않았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부모님도 기뻐하셨잖아.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당황함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결혼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니요. 병도 아니고 거짓.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믿고 결혼한 거야?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충격적인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침실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있던 수연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들어야 한다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어요. 현우는 다시 휠체어에 앉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현우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도 침대로 이동할 때도 모든 것이 계산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신문 넘기는 소리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어젯밤에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었으니까.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결혼 전에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말했다면 결혼했을까? 아마 도망갔을 거야. 현우의 솔직한 대답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았거든요. 누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자원해서 뛰어들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수연은 점차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모와 대화하다 보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련님이 참 의지가 강하세요.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재활운동이요? 네, 매일 새벽에 운동하시거든요. 혼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나요? 가사도우미 이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현우의 하반신 마비는 정말로 가짜였구나.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수연이 말하자 이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비밀을 말해버린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이모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도련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수연은 현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현우가 외출한 사이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서재에 들어가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투자 관련 서류들, 회사 설립 서류들, 그리고 의료진과 주고받은 서신들까지. 그 중에서 수연의 눈에 띈 것은 현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수연은 일기장을 열어봤어요. 일기를 읽어보니 현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두고 아들들을 경쟁시키고 있었고, 현우의 두 형은 서로 견제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큰형과 둘째 형이 회의에서 다퉜다. 아버지는 누가 더 능력 있는지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다행히 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어서 이 싸움에서 빠져 있을 수 있다. 일기를 더 읽어보니 현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의사에게 돈을 주고 하반신 마비 진단서를 받았다. 가족들은 모두 믿고 있다. 이제 나는 뒤에서 조용히 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니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혼을 해야겠다.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하면 내 자유는 더욱 제한될 것이다. 차라리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해서 가족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겠다. 수연은 자신이 현우의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우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에는 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경쟁시켰다. 형들과 나는 친형제라기보다는 경쟁자였다. 어릴 때부터 누가 더 뛰어난지 비교당하며 자랐다. 나는 막내라서 항상 뒤처져 있었고 형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10살 때 피아노 콩쿠르에서 2등을 했는데 아버지는 왜 1등을 못했냐고 화를 내셨다. 큰형은 이미 1등을 여러 번 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형들과 경쟁하는 것이 싫어졌다. 현우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돌아왔을 때 수연은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기를 봤어?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다 알았구나. 당신도 피해자였네요. 수연의 말에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해? 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야 했던 그에게 이런 이해의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고마워. 그렇게 이해해 줄 줄 몰랐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수연에게 털어놨어요. 나는 독립하고 싶어.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지금은 몰래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가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언제까지 이런 연기를 계속할 건가요? 시간이 필요해. 아직 준비가 완전하지 않아.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수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현우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자신도 이 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다만 가족들 앞에서는 나를 도와줘야 해. 장애인 남편을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말이야.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현우의 가족들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현우의 두 형이 함께 왔어요. 수연은 긴장했습니다.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는 현우를 잘 돌보고 있나? 시아버지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현우도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현우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현우야, 재활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지? 큰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형.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현우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현우의 연기 실력에 놀랐어요.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수연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하시네요. 오랫동안 연습했으니까.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우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지만 현우의 아픈 과거를 알고 나니 그를 혼자 두기도 어려웠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점차 현우의 연기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현우 가족들 앞에서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했고 집에서는 현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지냈어요. 이상하게도 가짜 결혼 생활이 진짜보다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매일 새벽 운동을 했고 수연은 그런 현우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건강한 몸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 거짓말의 공범이 되었다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더군요. 수연과 현우는 긴장한 마음으로 본가에 향했습니다. 본가의 대회의실에는 현우의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수연은 그 옆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어요. 큰형과 둘째 형도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아버지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정해야 할 때가 왔어요. 현우의 두 형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큰형은 자신이 당연히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둘째 형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왔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현우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현우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현우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현우야, 네가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고 집에서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너에게도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전개는 계획에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직 말 다 안 했다. 네가 정말로 회사를 이끌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 6개월 동안 작은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과를 보여라.
그 결과에 따라 후계자를 최종 결정하겠다. 큰형과 둘째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거든요. 아버지, 현우는 몸이 불편한데 무리하시는 게 아닌가요? 큰형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연이가 도와주면 된다. 부부가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지. 시아버지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어요. 수연이도 출판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수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차 안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도착한 후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모르겠어.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 현우는 머리를 감싸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나요? 거절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그동안 재활치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포기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거절하면 오히려 수상하게 여길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현우는 결국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회사에 나가려면 휠체어 연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수연아, 너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부부가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회사 일을 모르는데요. 괜찮아. 너는 그냥 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돼. 필요한 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수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현우 혼자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첫 출근 날 현우와 수연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임직원들이 모두 현우를 맞이했어요. 오랫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했던 막내 아들의 복귀였으니까요. 현우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부인께서도 함께 오셨네요. 직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내가 도와줄 예정이고요. 현우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는 새로운 유통업체와의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성공하면 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무실에서 현우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회의를 주도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어요. 수연은 현우의 진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경영자의 자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현우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수연이 재빨리 제지해야 했거든요. 여보, 무리하지 말아요. 수연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우의 뛰어난 기획력과 추진력 덕분이었어요. 직원들도 현우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현우의 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자 위기감을 느낀 거였어요. 어느 날 큰형이 현우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현우야, 요즘 일 잘하고 있다면서? 네, 형.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몸이 불편한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 큰형의 말에는 걱정과 견제가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가족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큰형이 떠난 후 현우는 불안해했습니다. 형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큰형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그날 밤 현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수연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다는 뜻이야. 이대로 계속 숨어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연은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도박을 할 때야. 내가 준비한 카드들을 모두 공개할 거야. 현우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다음 날 현우는 가족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면서요.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이 왔습니다. 현우가 요청한 가족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수연은 아침부터 긴장해서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더욱 침착해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야. 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본가 회의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현우가 갑자기 회의를 요청한 것을 의아해했지만 아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기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불안한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도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야,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니? 시아버지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수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해 모르셨던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미리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유통업체와의 협력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분기 매출이 목표치의 150%를 달성했고 이미 두 번째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있어서 수출 계약도 논의 중입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현우야.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우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용히 투자해 왔는데 현재 그 가치가 회사 지분의 30%에 해당합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언제 그런 투자를? IT 스타트업부터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회사에 투자한 것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큰형과 둘째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막내가 이미 이렇게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우가 마침내 핵심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제가 실제로는 완전히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현우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당당하게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는 정말이었지만 하반신 마비는 아니었습니다. 2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큰형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속인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했던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그 경쟁에 뛰어들면 가족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둘째 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척한 거야? 비겁하지 않아? 비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저는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 큰형의 횡령 증거, 둘째 형의 탈세 자료까지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현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걸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끼리 싸우는 것은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막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들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여전히 가족이니까 도울 건 도울 거예요. 다만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말이죠.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결혼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혹시 저와 결혼한 이유도?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거부하기 위한 방패였어. 수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자신은 현우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뿐이었구나. 아버지가 정해주신 분과 결혼하면 제 자유는 완전히 사라질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 계획에 이용당하기만 한 건가? 현우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수연이에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이득을 봤잖아.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만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실한 관계였다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당신이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저는 당신의 거짓말에 이용당한 것뿐이었네요.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아무리 큰 성과를 냈다고 해도 가족을 속이고 수연이를 이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도 똑같지 않았나요? 저희를 경쟁시키면서 가족을 이용하셨잖아요. 현우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연극에 참여할 수 없어요. 수연아, 잠깐. 현우가 말렸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현우에 대한 연민도 서로에 대한 이해도 모든 것이 가짜였던 셈이니까요. 현우는 회의실에 남아 가족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폭로한 지금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연은 본가를 나와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시내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6개월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현우와의 모든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면서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결혼 반지를 보며 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조차 거짓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때 현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가 아니라 2다리로 걸어서 들어왔어요. 수연에게는 그 모습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6개월 동안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만 봐왔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걷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어요. 수연아, 이야기 좀 하자.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연은 짐을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설명할 기회를 줘. 설명이요? 또 거짓말하실 건가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이용하려고 했던 게 맞아. 인정할게. 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수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너와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다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믿을 수 없어요. 수연은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일어나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해? 상견례 때 말이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 나를 동정하지도 않았고 불편해하지도 않았어. 그냥 자연스럽게 대했잖아. 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 너와 대화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았어.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이런 관계였다는 걸.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면서. 맞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 계획대로만 되나? 너와 함께 살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 현우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봐. 결혼 3개월 후부터 내가 쓴 거야. 수연은 호기심에 못 이겨 일기를 들여다봤어요. 수연이와 함께 영화를 봤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을까? 오늘 수연이가 아플 때 간병해줬다.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언제 이후일까? 가족들한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수연이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준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하다. 수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를 속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평생 진실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였거든. 그래서 너와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처음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우의 말이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거짓말 같기도 했어요. 당신이 진심이라고 해도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도 거짓, 장애도 거짓, 그럼 사랑도 거짓일 수 있잖아요.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줄까? 모르겠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수연은 짐을 다 싸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어디 가려고? 부모님 집으로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요. 돌아올지도 모르겠고요. 수연이 문을 열려는 순간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수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너와 함께 지내면서 깨달았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였어.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에 수연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우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현우도 나름대로 상처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수연이 갑자기 돌아오자 놀라셨어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짐까지 들고 와서 잠시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수연은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우의 거짓말도 자신이 속았다는 것도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다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네. 우리 딸을 이용하다니. 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셨어요. 그래도 수연아,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라. 사람 마음이란 게 복잡한 거니까. 며칠이 지나면서 수연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현우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움도 있었어요. 6개월 동안 함께 지낸 시간들이 모두 가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2다리로 걸어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이 아버님, 어머님.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너 누구냐? 감히 여기까지 와서.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연이와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연이는 너 보기 싫어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현우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사랑해요. 수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해요? 너와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서. 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현우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회사도 재산도 모든 걸 포기하고 너와 다시 시작할게. 평범한 사람으로 말이야.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진심이야. 너 없는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줘.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현우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수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과연 그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출판사에도 복직했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 대한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진짜였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지분도 개인 투자 자산도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설마, 정말로? 수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은 재산을 정말로 포기한다는 건가요? 며칠 후, 현우의 어머니가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수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현우가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어. 너 때문에 말이야. 저 때문에요? 응. 너한테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회사도 나가지 않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어. 수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현우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배달 일을 하고 있어. 진짜 평범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벌가 아들이 배달 일을 한다니요. 그리고 이걸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수연아, 안녕. 너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걸 정리했어. 너 없는 부와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지금 나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배달 일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가족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와 함께했던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비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실이었어. 만약 네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진짜로 정직하게 시작하자. 하지만 만약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도 받아들일게.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랑해, 수연아. 현우가.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연은 현우가 일한다는 치킨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현우가 배달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치킨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연은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현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우 씨? 수연이 부르자 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아, 여기 왜? 정말로 배달 일을 하고 있었구나. 현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응, 이제 이게 내 일이야.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 현우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편안함이 있었어요. 수연아, 시간 있으면 같이 커피 한잔 할까?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한 거야? 응, 후회하지 않아. 가족들은 뭐라고 해?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 아버지는 큰형한테 회사를 물려주기로 했대.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이제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지위도 없어.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너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로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현우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진실해 보였어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수연은 현우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재벌가 아들에서 평범한 배달원이 된 남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실해 보였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단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이번에는 정말로 진실만 말해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숨기지 말고. 약속할게.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현우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계산적이지 않았고 더 솔직해졌어요. 배달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이 진짜 같았습니다. 가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도 수연을 만나면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후 수연과 현우는 결혼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진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한 기념일이었거든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될 줄. 현우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의 작은 떡볶이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는데. 미안해. 정말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과거는 과거예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넌 날 고를까? 현우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젠 내가 선택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르는 거니까. 현우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나를 선택해 줄래? 생각해 볼게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현우가 웃었습니다. 야, 너무하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어요.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출판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요? 수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기획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래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정말 축하해. 현우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네, 좋아요. 수연은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었어요. 저녁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수연아. 네. 고마워.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어요.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복잡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현우는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조건도 거짓말도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